수험생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혈액순환의 순서, 그리고 혈액순환의 흐름에 대해서 즉 한번 심장과 폐와 전신이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혈액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지 순환의 흐름을 한번 같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혈액이라는 거는 무엇을 우리 몸에 보내고 싶은 거냐면요. 산소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보내고 그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게 영원히 산소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움직이면, 우리가 막 움직이면 그게 나중에 점점 뭘로 바뀐다? 이산화탄소, 찌꺼기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그 찌꺼기는 또 산소로 바꾸어서 우리 몸에 또 산소가 들어오고 그 산소를 쓰고 난 찌꺼기 이산화탄소는 또 내보내어질 거고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바꿔주는 장기 있죠. 산소를 이산화탄소가 들어왔을 때 산소로 바꿔주고 또 산소를 우리 몸에 보내주고 이렇게 산소,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만들어주는 장기가 어느 장기냐면 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주는 가장 메인의 역할을 하는 장기가 폐가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폐는 누구한테 우리 몸 전신에 산소를 주고 싶어요. 그죠? 산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주고 싶지만 산소는 직접 직거래가 안 됩니다. 전신으로 직거래를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요, 혈액을 타고 가야지만 운반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하는 일 중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한다 하는 운반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폐는 산소를 전신으로 직접 못 보내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좀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심장한테 심부름을 좀 시켜야 돼요. 즉 쉽게 말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셔틀의 역할을 누구한테 줬다? 심장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한테 산소를 보내달라고 중간자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폐는 산소를 만들었어요. 산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누구한테 주고 싶다? 심장한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심장은요. 하나의 덩어리이지만 방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개의 방으로 이루어졌다고요?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4개의 방에서 자, 오른쪽 여러분 쪽에서 보시면 안 되고 화면 쪽에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화면의 입장에서. 그럼 오른쪽이 어디야? 이쪽이죠. 그래서 위쪽 O, 그 다음에 이쪽도 O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은 왼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장에서 위쪽에 있는 부분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 심방. 그래서 오심방, 좌심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쪽은 뭐냐면 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심실 그리고 좌심실.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방실 2개의 방과 2개의 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구조 안으로 이제 피들이 들어갈 건데요. 피들이 갈 건데 자, 폐는 산소가 풍부한 피를 만들어서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이라도 좌심실로 가는 게 아니라 위쪽부터 가요. 피가 거꾸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니까 어디로 갈 거다? 좌심방으로 가겠습니다. 좌심방으로. 자, 폐는 산소가 풍부한 동맥피를 만들어서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이쪽으로 해서 혈관을 타고 좌심방으로 가겠습니다. 좌심방으로 갔어요. 그럼 좌심방에는 산소가 풍부한 피가 많이 왔겠죠. 그럼 이 피들이 어디로 갈 거냐면 피는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올 거거든요.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때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요. 여기에 대문이 있습니다. 여기 대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판막이라고 하죠. 판막.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요 판막이 있는데 평소에는 닫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피들이 모여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피들이 밑으로 좌심실로 내려오기 쉽도록 대문을 어떻게 한다? 열어주는 거죠. 그럼 열어주면 좌심방에 있던 피들이 어떻게 이 문을 타고 열린 문을 타고 어디로 간다? 좌심실로 오는 거죠. 그럼 좌심실로 오면 여기 열어주었던 판막은 또 어떻게 될까요? 철커덕하고 닫히는 겁니다. 왜? 판막이 만약에 계속 열려 있으면 어떤 사단이 생겨요? 밑으로 내려왔던 피들이 다시 역류할 수 있죠. 그래서 판막이 하는 일이 뭐냐 이래 말하면 혈액이 역류되지 않도록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 좌심실에는 지금 무슨 피가 있어요? 산소, 이산화탄소, 산소가 풍부한 동맥피가 어디에 있다? 좌심실에 있습니다. 그럼 이 좌심실에 있는 산소는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몸 전신에 주고 싶은 거죠. 전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그래서 좌심실에는 산소가 풍부한 피가 모여서 하나, 둘, 셋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이 피를 어떻게 한다? 심장은 쥐어짜는 거죠. 쥐어짜면 하나, 둘, 셋 하고 쥐어짰을 때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간다? 전신으로 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전신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소가 왔어요. 그 산소를 내가 막 움직이고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대사작용 이루어지면서 산소를 소비해요. 그럼 이번에는 그 산소를 이제 다 썼어요. 그럼 산소를 쓰면 찌꺼기, 그 찌꺼기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여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어 달라고 누구한테 직거래를 하고 싶으냐면 폐한테 하고 싶어요. 사실은 폐한테. 폐가 바꿔주는 거니까. 그런데 전신의 찌꺼기가 폐로 직접 갈 수는 없다고요. 왜? 조금 전에 말했죠.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무엇을 타고 가야 된다? 무엇을 탄다? 혈관을 타고 가야 돼요. 피를 타고 운반이 돼야 된다고요. 피를 타고. 그래서 전신에 썼던 찌꺼기가 있는 피는 폐로 바로 못 가고요. 누구한테? 심장에게 셔틀을 시키는 겁니다. 심장한테 중간자 역할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시켜보겠습니다. 전신에 썼던 찌꺼기는 동맥피가 아닌 정맥피는 어느 곳으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우심방이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피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지 않아 윗부분부터 가는 거예요. 우심방부터. 그래서 전신에 썼던 찌꺼기가 우심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심방에는 정맥피가 내려왔겠죠. 그럼 이 피는 어디로 갈까? 우심실로 와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판막이라고 한댔잖아요. 그럼 이 판막이 우심방의 피가 우심실로 내려가도록 판막은 어떻게 돼요? 닫혀주는 거예요. 열려주는 거예요. 열려줬어요. 그럼 우심방의 피들이 쭉 내려오면 이 판막은 이제 어떻게 한다? 닫히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못하고 열려있으면 어떤 사단이 생긴다고요? 우심실에 있는 피가 우심방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판막이 하는 일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뭐다? 역류 방지. 되셨습니까? 자, 결론. 그럼 우심실에는 지금 산소, 이산화탄소 어떤 피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있는 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피는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산소 바꿔달라고 폐한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심실의 피는 자, 폐하고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타고 갈 겁니다.
어디로? 폐로 갈 겁니다. 그럼 폐한테 보내면서 야 산소로 좀 바꿔달래 하고 주겠죠? 그러면 폐는 오케이 하고는 산소로 따라락 하고 바꿔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산소를 만들어서 혈관을 타고 좌심방으로 가서 판막 열리면 좌심실로 내려와. 그럼 좌심실에서 하나 둘 셋 휙 하고 쥐어짜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피가 가는 겁니다. 산소가. 그럼 이제 산소를 썼어요. 산소를 쓰고 찌꺼기는 또 어디로 간다? 오심방으로 가서 판막이 열리면 내려와서 오심실로 와서요. 어디로 갑니까? 폐하고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타고 폐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혈액의 순환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 평생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의 심장을 셔틀을 해서 산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그 일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은 왜 심장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냐면 혈관을 타야 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장과 폐 사이에는 전신에 이어지기까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공급되기까지 혈관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은 심장과 폐를 둘러싼 혈관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에서 산소가 있는 피가 간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붉은색으로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혈관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동맥혈관일 것 같아요? 정맥혈관일 것 같아요? 산소가 풍부한 피는 그럼요 동맥혈관을 타고 갈 겁니다. 동맥혈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붉은색의 혈관은 동맥의 혈관인데, 자 좌심실에서 산소가 풍부한 피를 모아서 하나 둘 셋 하고 쥐어 짜주면 어떤 혈관으로 간다? 대동맥이라는 가장 큰 혈관을 타고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소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 위치하면서 아주 가장 큰 혈관이 대동맥입니다. 이름에서도 느꼈다시피, 그래서 우리 수도, 호수, 파이프 그 정도로 굵은 혈관이 대동맥인데요. 이 혈관이 만약에 터져버리면 그 과다출혈로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굵고 큰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쪽에 좌심실에서 전신에 공급할 때 하나 둘 셋 휙 짤 때는 대동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폐에서 좌심방으로 보내지는 이 혈관도 동맥혈관입니다. 그럼 이 동맥혈관의 이름은 폐하고 연결도 되어 있으니까 폐가 야, 내 이름 하나 한 글자 붙여줘라. 그래서 앞에 폐자가 붙을 겁니다. 그러면 폐자가 붙어서 요 혈관은 동맥혈관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폐동맥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것 같은데, 폐자가 붙어버리면 쉽게 표현하면 운명이 바뀔 겁니다. 즉 폐자가 없었다면 정맥이면 정맥혈관인데 폐자가 붙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폐정맥은 동맥피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동맥피가. 그래서 폐와 연결되어서 좌심방으로 갈 때 이때 산소가 지나가면서 어떤 혈관을 타고 간다? 폐정맥을 타고 간다고요. 이 혈관은 무슨 피가 있는 곳이다? 동맥피가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가서 좌심실로 가서 대동맥을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전신에서는 썼던 찌꺼기가 있는 피는 이제 이산화탄소는 어떤 혈관을 타고 간다? 어떤 혈관을 타고 간다? 정맥혈관을 타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때 전신에서 피를 보낼 때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오심방으로 보낸다 그랬죠. 이때 이용하는 이 혈관 또한 우리 몸에서 정맥 중에서 아주 큰 정맥 혈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동맥을 대동맥이라고 한 것처럼 아주 큰 혈관이다. 대정맥을 타고 어디로 간다? 찌꺼기가 있는 피는 오심방으로 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오심방에서 피가 모여서 이제 오심실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폐한테로 가야 되겠죠. 산소로 바꾸어 달라고. 그럼 이쪽으로 이용하는 이 혈관은 어떤 피가 지나가요? 정맥피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얘도 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혈관의 이름도 폐자를 하나 붙여줘라. 그래서 앞에 폐자가 붙을 거고, 폐자가 붙어버리면 액면 그대로 동맥이면 동맥혈관이 아니라 바뀐다 그랬죠. 그럼 이쪽은 정맥피가 지나가는 혈관이거든요. 이름은 그러면 뭐라고 한다? 폐동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겠다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혈액순환의 순서를 말해봐라 하면은 혈액순환의 순서는 어디서 스타트하더라도 똑같아요. 우리 강강수월래 할 때 어디서 누가 먼저 기준으로 스타트를 하나 빙글빙글 도는 거는 똑같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폐에서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폐에서 산소가 풍부한 피를 어디로 보낸다? 폐정맥을 타고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좌심방으로 와요. 그럼 좌심방에서 판막문이 열리면 어디로 들어온다? 좌심실로 오는 거죠. 그럼 좌심실에서는 산소가 풍부한 피를 모아서 하나, 둘, 셋 짜면 어느 혈관을 타고 대동맥을 타고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산소가 가는 거죠. 그럼 이때 산소를 썼어. 이제 찌꺼기가 쌓였겠죠. 그럼 찌꺼기, 이산화탄소는 어떤 혈관 타고 간다? 정맥혈관을 타야 돼서 자, 전신에 썼던 찌꺼기는 어떤 혈관? 대정맥을 타고 가는 겁니다. 쭉 가서 어디로 간다? 오심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판막문이 열리면 내려오고 판막문은 닫히고 오심실에서 어디로 갑니까? 폐한테로 연결해서 갈 때 어떤 혈관 타고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간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산소 바꾸어서 폐에서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전신. 이제 찌꺼기는 대정맥, 오심방, 오심실,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간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이런 식으로 혈액순환의 순서가 정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전신에 썼던 피가 찌꺼기가 있는 정맥피는 조금 전에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오심방으로 갈 때 이용하는 혈관이 대정맥이라는 혈관을 이용할 건데 이때 우리 몸뚱아리에서 상체 쪽에 있는 정맥피는 어떤 대정맥을 타냐면 앞에 상자 붙이면 돼요. 상대정맥을 탈 거고 배와 다리 쪽에 있는 정맥피는 심방으로 들어올 때 이때 심방은 어딜까요? 오심방으로 들어올 때 이때는 다리 아랫도리 쪽은 어떤 혈관을 이용한다? 하대정맥을 이용한다. 상대정맥, 하대정맥.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용하는 혈관의 이름은 하대정맥입니다. 하대정맥. 되셨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부생리에서는 이런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간과 하지 쪽이니까 하대정맥입니다. 되셨습니까? 흉관과 상지 쪽이라고 하면 상대정맥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요 판막의 이름 있죠? 요 판막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첨판이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첨판이요. 이첨판막이요. 이첨판. 다른 말로요. 승모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심방하고 오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 있죠? 요 판막의 이름은 뭐라고 부릅니까? 한다면 요 판막의 이름이 자 삼천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2천판 그리고 이쪽의 판막은 3천판 그리고 이런 판막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한다? 역류방지 혈액의 역류방지 되셨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의 흐름 이해하시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보인다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 없이 심장 하나 그리세요. 그래서 4등분 해두세요. 그리고 위에 그냥 폐 하나 있어. 여기 전신 하나 있어. 그럼 이제 어떡하라고요? 산소가 있는 피는 요렇게 자심방, 자심실로 가서 대동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찌꺼기가 있는 피는 어떻게 가요? 오심방으로 가서 오심실로 가서 폐로 이렇게 가네. 이렇게 해서 연상을 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혈액순환과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